네, 어제 우리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님, 안철수 전 대표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국방위원, 통일통 의원님들 비롯한 의원님들 10여 분이 합참을 설 명절을 앞두고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계시는 합참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당이 불과 2달 만에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3번째입니다. 지금 국가가 탄핵 정국이고 엄중한 시기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안보 이상 지금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안보는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9차 변론을 끝으로 오늘 1월 31일 퇴임하게 됐습니다. 박한철 소장의 헌법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 소장은 임기를 6일 남긴 마지막 변론에서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운 증인 39명 중 29명을 기각하여 지연술책을 차단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박 소장의 3월 13일 선고 발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고 느꼈는지 어제 곧바로 보수 논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누군가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관리해온 것 같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모른다.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은 적반하장식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누가 대통령에게 음모론을 기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거짓말이 산더미처럼 쌓인 국정농단의 주범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순실은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최순실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탄핵 심판에 대한 해명은 인터넷 TV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특검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꾸 법정 밖에서 변명만 하시고 특정 언론을 고소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니 황당할 뿐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 연설을 할 때 지지율이 60%를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탄핵 위기에 놓인 박 대통령은 떨어질 지지율도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빗나간 여론전이 아니라 진실 하나임을 박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 최장수 장관이 윤병세 장관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매년 필리핀에서 1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늘 유감 표명, 철저 수사만 외치는 것이 우리의 애교부입니다. 지난번 대만에서 택시기사 성폭행 사건처럼 외교부가 자국민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거나 담당자가 부재인 경우가 현실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대처와 대책 마련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중국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중국 초청으로 2년 전부터 준비한 공연인데 제대로 된 취소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역시 중국에서 예정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해변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서 오는 국가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제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과 독도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한일 갈등에 대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가 중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떳떳하고 당당한 국가 간의 합의와 강대국 사이에서 유연한 외교 능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외교부의 직무까지 정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결국 KBS 자담에 출연을 취소했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했던 더불어 포럼 공동대표라는 이유로 KBS 출연을 금지당했기 때문입니다. 출연을 금지시킨 KBS의 방침도 실망스럽긴 하나 문재인 전 대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분은 더 크고 더 넓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의 언론관을 가지고 나중에 혹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까? KBS에 대해 서운한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 국민들 앞에 서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단적이다, 불통이다 라고 비난했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당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담이 있었습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렬되었습니다. 물론 개정에는 합의된 법안도 있습니다만 합의되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의원수가 많은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다당제가 되다 보니까 더욱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만 해당이 되어 있고 국회 입법에는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나중에 심판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설 연휴가 끝나면 즉각 사당 원내대표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부 질문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당초에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소극적이어서 결국 이틀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틀에는 당연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와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회에 대한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도 이틀 중에서 하루만이라도 비경제 분야만이라도 출석을 요구하고 우리 당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이전에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서 지금 현재의 국정의 운영에 대해서 성실하게 국민들 앞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